커버가 홍조 같은 게 엄청 잘 됩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런 느낌이고 오늘 산 것 중에서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든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오늘은 제 사심을 가득 담아 준비한 영상인데요. 바로 디올의 하울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요즘에 디올이 굉장히 폼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쁜 색조들하고 베이스 라인들이 잔뜩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구매도 하고 싶었고 여러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디올에서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해왔는데요. 사실 뭔가 하울이라 그러면 장바구니 한가득 담아야 될 것 같지만 저의 통장은 매우 아팠지만 개수는 지금 5개만 된다는 거. 그래도 최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예쁘고 오래오래 잘 쓸 것 같은 제품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기대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제가 구매한 거는 먼저 디올의 새로 나온 스틱 파운데이션. 요거가 얼마 전에도 테스트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눈에 아른거려서 사실 이 파운데이션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 아른아른거려서 그러면은 이왕 이거 구매하는 김에 디올에서 예쁜 걸 사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좀 구매를 예쁜 걸 모아서 해봤습니다. 그치만 엄청 고민하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거는 아무도 안 궁금했을 수 있지만 의외로 정말 예뻐가지고 베코 컨투어 앤 글로우 요거를 구매를 했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뭔가 블로그나 인스타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저는 원 팔레트인 디올 리비에라를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코랄하고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블러셔 세트랑 핑크랑 라일락이랑 있는 블러셔 세트랑 이렇게 웜쿨로 이번에 나왔는데 핑크랑 라일락이랑 있는 세트가 워낙에 저한테는 발색 거의 안 나오는 약간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거는 뭔가 여름 쿨 라이트라든지 진하게 화장하지 않는 겨울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고 이거가 뭔가 그래도 했을 때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한 것 같고 너무 또 그렇다고 오렌지로 쏠렸다든지 하지 않아가지고 쿨톤이 발라도 약간 미지근 웜할 괜찮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얘가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아서 디올 리비에라로 구매를 했어요. 여기 쉐딩 같은 경우에는 펄감이 공존해요. 그래서 구매했을 때 직원이 근데 이거가 단순 쉐딩이 아니라 펄이 들어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 오히려 좋아. 이런 입장이라서 펄이 쉐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 피부가 건강해 보이면서 자연스러워 보이면서 이렇게 3D로 돌려도 이쪽이 텁텁해지지 않으면서 약간 쉐딩과 브론저의 그 중간 접점을 연결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예쁘게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거가 정말 색상이 독특했던 것 같아서 이번 신상 중에서 되게 또 매력이 있었던 제품인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좀 집게로 집어넣고 머리카락도 다 쫙 올려놓고 디올의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디올 립스틱이랑 좀 뭔가 닮았는데 이렇게 핸디한 그런 사이즈고 이거가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랑 같이 약간 믹스되어 있는 정도의 커버력이 우수한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제가 구매한 거는 지금 처음 개봉을 해보는데 느낌이라서 좀 화사하게 커버를 하고 싶어서 0N을 구매했고 색상 테스트 해보니까 1N 같은 경우에는 22호에서 23호 느낌 2N은 23호에서 24호가 약간 화사하게 하고 싶을 때 괜찮아 보였어요.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게 보였고요. 지금 그냥 스킨케어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이렉트로 그냥 올려보고 싶은데 이쪽은 그냥 스틱체로 해가지고 두들기고 이쪽은 조금 더 얇게 손으로 로션처럼 한번 발라서 어떤 게 더 나을지 혹시 너무 두터워 보이진 않는지 그런 걸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소심하게 스틱을 좀 2줄만 그어놓고 오랜만에 버핑 파운데이션 브러쉬, 통통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써볼게요. 그러면 엄청 스무스하게 피부에 녹아들듯이 잘 붙고요. 그리고 약간 브러쉬에다 묻혀가지고 커버력이 필요한 여기 턱에도 발라주고 일단 넓은 데 위주로 해야겠어요. 이렇게. 이 브러쉬가 좀 크니까 커버가 홍조 같은 게 엄청 잘 됩니다.
그리고 스틱 파운데이션 하면 굉장히 고전적인 제품이라는 인상이 있잖아요. 옛날에 분장이라든지 메이크업을 배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망생 분들이 초반에 이제 메이크업 그런 거 시험 보거나 이럴 때 쓰던 게 스틱 파운데이션이기도 한데, 근데 완전히 제형은 요즘 제형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인공적으로 두꺼워 보인다든지 하지 않아요. 좀 디테일한 부분은 저는 레드레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을 할 건데 필리밀리 컨실러 브러쉬로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순식간에 5분 만에 5분도 안 돼서 커버가 잘 되었어요. 이쪽이 안 한쪽, 이쪽이 한쪽. 커버력이 좋죠? 너무 매트하지 않으면서 살짝 윤광이 도는 적절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내 피부 같은 느낌이고요. 쿠션 퍼프 그냥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걸로 두들겨가지고 고정을 시켜놓을게요. 이게 두들길 때 소리가 약간 큰데 절대 아프거나 한 정도의 압이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화홍 M 파운데이션 스펀지인데 요즘에 제가 좀 즐겨서 쓰고 있어요. 스틱 파운데이션 자체의 온전한 커버력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오늘은 물을 적시지 않고 그냥 매트한 상태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두들기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이쪽은 얇게도 해보고 싶어서 그냥 그 스틱에 있는 거 그대로 손에 로션같이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로션같이 발라줄게요. 얇게. 근데 브러쉬로 했을 때보다는 제 파워 홍조가 손으로 피면 좀 얇게 나와가지고 커버 좀 덜 되는군요. 그치만 홍조가 저처럼 심하지 않고 그냥 나는 톤 정도만 자연스럽게 균일하게 잡고 싶고 두께감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러면은 손으로 대략적으로 바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트럴한 그런 색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아이보리 빛으로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코 같은 거는 손으로 잘 안 되네요. 립 브러쉬나 컨실러 브러쉬에다가 조그맣게 묻혀가지고 코 옆이나 눈 주변 같은 데는 세분화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컨실러 용도처럼 써도 된대요. 좀 작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다크서클 같은 거 부분적으로 가릴 때 멀티로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커버가 되게 잘 돼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손으로 얇게 바른 쪽, 이쪽이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대충 한두 줄 그어놓은 다음에 버핑 브러쉬로 풀고 나머지 부위는 그냥 버핑 브러쉬로 좀 자연스럽게 보태준 그런 느낌입니다. 커버력은 스틱하고 버핑 브러쉬 이용하는 게 더 높은 것 같고, 이쪽은 진짜 내 피부 같아요. 그래서 색상도 커버력도 되게 안정감 있고 너무 매트하지 않아가지고 피부가 땡기지 않는 부분도 마음에 들고, 오히려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가끔 유분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녹으면서 더 끼울 수가 있는데 왠지 이거는 차라리 더 수정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엄청 쉽고요. 제가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낀 게 바로 클레드포 보때 컨실러예요. 이 컨실러가 가격이 7, 8만 원대 정도, 이게 9만 5천 원인가 그렇거든요. 둘 다 엄청 가격이 높죠. 근데 이거 용량을 생각해보면 클레드포 컨실러가 얼마나 가격대가 높은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 클레드포 거는 커버력이 좀 더 높은 걸로 색깔이 좀 중명도에서 중저명도로 사고 싶어가지고 아몬드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약간 매트하긴 해요. 아무래도 이거는 컨실러로서의 용도다 보니까. 근데 컨실러 치고는 스틱 컨실러 중에서 가장 안 건조한 편이라서 와, 이거 밝은 색으로 사서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스틱 파데처럼 발라버리고 싶다. 근데 그러면은 너무 가성비가 안 나오겠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제품인데 그걸 파운데이션으로 만들어버린 느낌? 근데 거기에다가 좀 더 보습감을 살짝 집어넣은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형이 클레드포 컨실러를 이미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짐작하실 수 있을 만한 조금 더 보습력하고 약간 더 윤광 같은 게 섞여져 있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섀도우 팔레트를 볼 건데요. 이거랑 원 버전이랑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원 버전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싱글이나 팔레트랑 조금 비슷하게 겹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미지근 쿨한 느낌의 스모키 에센셜 이라고 하는 걸 구매했는데요. 이렇게 펜색으로만 보면 약간 엄해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좀 초보자분들은 저거 너무 진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좀 무섭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바르면은 되게 우아하고 예쁘게 나와요.
이거는 좀 뭔가 살짝 소바의 조금 더 쿨한 버전 느낌의 음영이고요. 이것도 진짜 매력적이고, 이거는 토프 계열 쪽 컬러인데 모브가 한 방울 섞여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2차 음영 같은 거나 눈 뒤트임 느낌으로 예쁠 것 같고, 이게 제일 진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살짝 마호가니 컬러랑 그레이시한 고동색인데 좀 너무 진하게 나오진 않는 느낌이고 특이한 색깔들. 이 컬러는 가지 색깔? 약간 보랏기 도는 아이라인 쪽에 쓰면 너무 예쁠 만한 컬러고, 쿨톤 분들이 국내 로드샵에서 절대 구할 수 없는 엄청 매력적인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로즈 계열인데 차분한 로즈 음영 느낌? 이쪽은 거의 가벼운 블랙 정도라서 아이라인 쪽이라든지 음영감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을 때 괜찮을 만한 컬러예요. 노베브의 쿨톤 애교살 컨실러 펜슬을 눈 밑에다 받쳐놓을게요. 오늘은 루리디아 뷰러, 약간 평평한 뷰러도 좋아합니다. 동글동글한 거랑 평평한 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평평한 뷰러는 뿌리를 좀 힘을 더 줘서 바짝 올리기 편한 것 같아요. 악력이 많이 없어도 금방 컬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따가 제가 속눈썹을 좀 부분적으로 점점 이렇게 심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모브 핑크 색깔 음영이랑 흰기랑 섞을게요. 깔아놓을게요. 자연스럽고 청순한 느낌? 펜슬로 애교살 그림자를 살짝만 더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베이스를 핑키한 음영으로 깔아줄게요. 딱 쿨톤이 눈 안 부어 보이는 그런 음영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브러쉬로 살짝 블렌드 해줄게요. 약간 받쳐주고, 로즈 계열의 음영만 깔아도 금방 분위기가 생깁니다. 반대쪽에도 쌍꺼풀 부위하고 한 2배 정도? 그 라인 빠지는 부위에 좀 퍼뜨려줘요. 시원한 것 같이 살짝 바깥쪽으로도 홀을 넘어서서 퍼뜨려주고 빈 브러쉬로 경계를 풀어줍니다. 너무 바쁘면 그냥 이거 베이스 섀도우하고 아이라인만 해도 예쁠 것 같은데요. 아이라인 부분에는 가지색이랑 블랙이랑 같이 믹스를 할게요. 쿨 브라운 같이 컬러를 만들어서 안쪽에 두께를 좀 줘요. 아이라인 느낌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속눈썹만 붙여도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모브 컬러 음영이랑 쌍꺼풀이 좀 더 긴 것 같이 쌍꺼풀 연장시켜줍니다. 뒤쪽의 음영을. 그다음에 제가 여기가 좀 부어서 울퉁불퉁해 보이기가 쉬운데요. 여기 버건디 색상이랑 코코아 색을 좀 섞어서 이 부위 음영을 좀 추가해줬어요. 여기도 쌍겹을 좀 더 선을 만들어줘요. 근처를 살짝 지워줘요. 핑크 음영으로 돌아와서 이게 왠지 제일 빨리 다를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음영해준 거에 위쪽을 좀 감싸주고, 그리고 코코아랑 약간 모브 컬러를 믹스를 해서 예쁘다. 언더에 전체적으로 넣어줄게요. 약간 화려하게. 오! 코코아랑 모브 음영이랑 이렇게 섞었어요. 칙칙 넣고 살짝만 언더 라인을 눈화장을 마쳤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메이크업을 한번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뭔가 유분감 있는 거랑 파우더랑 엉겨가지고 모공에 지저분하게 뽕뽕뽕 끼는 거예요. 제가 커버력이 시간 지나면서 떨어질 줄 모르고 파우더를 발라버린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파우더를 그냥 발라놓지 않았으면 덧발랐을 때 이렇게까지 지저분하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깨끗이 가운데 부분에 지저분해진 부위를 지우고 다시 똑같이 그 디올 스틱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 다음에 걸치 아워글라스 컨실러를 발랐거든요.
스틱 파운데이션 시간 지났을 때 좀 지워지는 느낌이 지성인 제 피부에서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서 이 스틱 파운데이션이 어떤지 정말 괜찮은지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같이 적어두겠습니다. 드디어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요. 블러셔는 저는 웜한 코랄 계열의 색상인 디올 리비에라라고 하는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약간 이게 생각보다 핑키함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디올의 블러셔 파나메라랑 약간 결이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파나메라 제가 올해 제일 잘 썼던 디올 블러셔 중에 하나인데 직접 보면 파나메라가 약간 더 핑키하고 디올 리비에라가 조금 더 웜한 코랄기가 섞여져 있어서 진짜 이게 색상이 연결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나메라가 되게 만족스러웠던 봄웜톤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아하실 만한 컬러고 가을 웜톤이 바르면 엄청 화사하게 업되는 핑크색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물이 훨씬 더 이뻐가지고 이 친구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여름 라이트나 겨울 쿨톤 중에서 화장 진하게 안 한 분들은 진짜 여기 있는 라일락하고 핑크 섞여져 있는 하이라이트 같은 그것도 되게 청순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1호 노노어 펜슬 캐시미어 로즈로 입술 볼륨을 좀 더 만들어 놓을게요. 오늘 속눈썹도 대충 가장되게 해가지고 입술 사이즈도 살짝 불려놓는 게 더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고 이게 불려놓는 게 제가 좀 많이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색하지 않게 보이게 하려고 컨실러로 가려놓을게요. 자, 일단 입술은 이렇게 누디하게 두고 브로우 컬러를 조금만 더 연하게 할게요. 제 눈 화장이 좀 진해서 눈썹도 진하고 눈도 진하고 하면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로즈머드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70호 핑키한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립 펜슬을 오버립을 많이 했을 때 여러분 허위해 보이고 부담스러웠을 수 있는데 저처럼 입술이 붉은 분들은 핑크립 여리여리한 색깔을 제대로 내고 싶을 때 가끔 입술색을 안 죽이면 그 색이 안 나와가지고 컨실러로 누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약간 누디한 그런 결의 립 펜슬이었어가지고 핑크랑 궁합이 되게 좋아요. 색상이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제가 안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앞머리를 내리고 머리를 덜 보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디올 이거 스카프로 묶어주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하고 사실 맞춰도 되는데 나머지 쉐딩을 제가 아직 안 보여드렸거든요. 쉐딩을 해볼 건데 이게 쉐딩이 좀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약간 펄감하고 공존해가지고 엄청 자연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이거를 쉐딩 브러쉬, 맥 쉐딩 브러쉬에 묻혀서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넣어주면 피부가 좋아 보입니다. 제가 원래는 아워글라스로 이런 느낌 처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피부가 밝은 분들에게는 충분히 쉐딩이 될 수 있고 피부가 중명도나 저명도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브론징 파우더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노즈 쉐딩도 한번 해볼게요. 노즈 쉐딩도 돼요. 엄청 자연스럽게 너무 붉어 보이지도 않고 생각보다 의외로 돼서 신기하네요. 진짜 오늘 산 것 중에서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든다. 왜냐면은 쉐딩 같은 거는 매일매일 쓸 수 있잖아요. 컬러는 기분에 따라서 계속 좀 바꾸게도 되는데 진짜 질감이 너무 좋아요. 이제 하이라이트 할 차례인데 하이라이트가 두 개의 매력이 다른데 이 쉐딩 팔레트에 들어있는 거는 정말 은은한 그런 느낌이고 이 디올 리비에라 블러셔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더 글리터리한 게 섞여 있는 것 같은 그 왜 디올 로즈 골드 팔레트의 하이라이트 같이 되게 화려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콧대 부분이 그러면은 약간 한 듯 안 한 듯 엄청 자연스럽게 화사해지고요. 요철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있습니다. 직접 자세히 보면은 약간 있고요. 그리고 요 글리터리한 거를 좀 아쉬우니까 화려한 친구를 위쪽에다가 좀 이렇게
추가로 부분적으로 얹어봤어요. 눈 앞머리 부분에도 약간 디올 로즈 골드 팔레트랑 결이 좀 비슷한 엄청 반짝반짝 별 같은 그런 느낌의 화사하고 밝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약간 더 화려하게. 이렇게 요거는 데일리 내추럴 음영 겸 하이라이트 느낌이고 이거는 블러셔 겸 약간 섀도우랑 멀티로 쓸 수 있는 것 같은 디올 로즈 골드랑 조금 결이 비슷한 그래서 디올 로즈 골드 그 하이라이트 팔레트를 구매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쪽에 있는 하이라이트를 활용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점을 그려주면 오늘 메이크업이랑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점을 살짝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요. 종합 정리를 해보면 제가 오늘 베이스가 처음이라서 약간 여기에서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커버력이 약간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건성 분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하고 가볍게 처리하고 지성은 좀 파우더 빵빵하게 해주기. 블러셔하고 하이라이트하고 쉐딩하고 하이라이트의 팔레트. 요거는 브론징 느낌이에요. 약간 펄이 섞여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3D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의 쉐딩 겸 브론저를 찾으셨으면 이제 아워글라스에 이어서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런 느낌이고 특히 코 쉐딩 잡았을 때 티 안 나게 엄청 코 쉐딩이 자연스럽게 돼서 그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정말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의 피부톤에 묻히는 듯한 하이라이터였고 디올 리비에라는 웜 블러셔로 소개가 많이 되는데 실제로 웜한 컬러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볼에 올렸을 때 핑키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라일락이랑 핑크 그게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예뻐 보이는데 실제로 발색이 허옇게 나온다든지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한 걸 원했으면 오히려 좋아 이럴 수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블러셔를 좀 했으면은 좀 약간 그래도 티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으면 조금 허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서 좀 더 블러셔 이쁜 거 새로운 거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번에 디올 리비에라 블러셔가 눈으로 봐도 예쁘지만 올리면 훨씬 더 예쁘고 피부가 좋아 보입니다. 립 컬러는 자연스러운 로즈 핑크 빛깔이라서 핑크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름 라이트 뿐만 아니라 여름 뮤트나 아니면 봄 소프트나 겨울 소프트 이런 분들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쓸 수 있을 만한 너무 다운되지도 너무 방방 뜨지도 않는 예쁜 핑크 립글로스 겸 틴트 느낌이거든요. 은근 이런 거가 되게 데일리로 내추럴해 보이는데 또 찾아보면 없는 것 같아서 핑크 립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디올 립글로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름 소프트에서 겨울 소프트, 겨울 딥이 제일 좋아하실 만한 그런 팔레트고 가을 딥이 약간 쿨하고 분위기 있게 하기에도 괜찮고 너무 진하고 탁해 보이는 거를 넓은데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스모키해 보임이 심하다든지 막 엄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한 색상을 좀 넓은 범위에 진한 색상을 약간 좁은 범위에 그냥 라인적인 느낌이나 이런 식으로 절제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좀 하울 그런 반응이 좋으면 제가 비록 통장은 많이 아프지만 구찌 하울, 샤넬 하울 이런 식으로 제가 막 모든 걸 풀로 다 같은 브랜드로 하려면 진짜 몇백만 원 들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굵직굵직하게 예쁜 베이스나 색조 같은 거 소개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브랜드의 예쁜 것들을 훑어보는 주제로 다뤄봐도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예쁜 색조를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